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본 외국인들이 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 10.5m를 보게 되면 55m의 5분의 1도 안 되는 10.5m를 보게 되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세계 4대전 영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초라하게 보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기단의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높여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그 넬슨 제독의 그 동상 기단 높이 55m 상징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넬슨 제독의 그 기함, 사령관이 탑승한 함정의 그 마스트, 돛대의 높이가 55m라는 상징성이 있었듯이 여기 이순신 장군도 동상을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단을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23m로 높여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군 동상 좌측에 안내 비석은 23개 설치를 한 것 보면 23전 전승의 신화를 염두에 두고 그 안내 비석 23개, 즉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나 2790 전서 등에 나와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들을 23개의 비석에다가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2개의 안내 비석에다가 이순신 장군의 주요 전투의 역사를 기술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23m로 높여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넬슨 제독의 동상은 그 트라팔가르 광장, 런던에 트라팔가르 광장이 있다 보니까 트라팔가르 광장 자체가 넓으니까 그렇게 기단을 55m로 해도 어느 멀리서도 잘 볼 수가 있어서 조망할 수 있으니까 55m로 하더라도 괜찮지만, 반대로 이순신 장군 동상은 여기 세워진 광화문 광장의 보행로, 산책로, 여기 공원 공간이 좁으니까 높이게 되면, 동상을 높이게 되면 너무나도 고개를 하늘을 쳐다봐야 되니까 더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반론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54년 전에 이 동상이 세워질 때는 여기에 다 차들이 다녔었죠. 차들이 다니고 동상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고,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산책로 공간이 없었는데도 지금부터 54년 전인 1968년에 이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다니는 이 차도 이런 옆에 다른 데서 멀리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세워놨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13년 전 2009년도에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여기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그 너머에 세종대왕 동상, 이쪽 구역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 공간, 차가 안 다니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보기에도 괜찮은데, 최근에 지난 25일 전인 8월 6일 날 광화문 광장을 리모델링 후 재개장을 한 게 25일 전인 8월 6일인데요. 1년 9개월의 공사 끝에 재개장을 했는데, 재개장하면서는 그 기존에 13년 전에는 여기에 남북측만 이렇게 보행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는 여기에 나무들이 세워져 있죠. 한 5,000그루 정도 나무를 심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000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 심어진 공간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면적은 이쪽만 보행할 수 있는 산책로 공간이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나무 심어진 이쪽 공간까지 면적이 확장돼서 리모델링 후 면적은 기존 리모델링 전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 2.1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배가 되고 그랬으니까 제가 좀 더 멀리서 촬영을 해볼까요? 이쪽은 지금 남쪽 서울시청 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남쪽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의 끝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기단 높이가 이제 10.5m인데 저걸 2배 정도 되는 23m,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23m로 높이더라도 고개를 너무
하늘로 치켜 올리는 불편함 정도는 없을 것 같아요. 23m로 높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꼭 여기에서만 봐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저기 주변에 다 여기가 광화문 광장 사거리다 보니까 신호 대기하는 이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방돼서 다 이렇게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동쪽 방향 청계광장 쪽을 찍고 있고요. 다 여기는 이번엔 서울시청 방향 남쪽 방향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서쪽 방향입니다. 서대문 방향.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의 광화문 광장 사거리에 광화문 우체국 쪽을 찍고 있습니다. 그 너머로 동아일보 본사 건물도 있습니다. 이쪽에 신호 대기를 하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다 이렇게 조망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의,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 여기 산책로에서 또 조망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기단 높이 10.5m를 23m로 높인다 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넬슨 제독의 기단 높이 55m를 보신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기단 높이 10.5m를 보게 되면 두 분 다 세계 4대 해전 중에 세계 4대 해전의 영웅인데 너무나도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게 되면 외국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 중에 조선시대 세계 4대전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계셨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대한민국의 국위가 선양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자긍심, 긍지를 더 갖게 될, 프라이드를 더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세계 4대전 중에 영웅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세계 4대전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음력으로 1592년 7월 8일 1592년 7월 8일 지금의 경남 통영의 한산도에서 벌어졌던 하깃진 전법, 그 다음에 거북선 또 판옥선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섬멸했던 전투가 한산도 해전인데요. 세계 4대전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임진왜란 3대첩, 즉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도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3대첩은 그 1592년 음력 7월 8일의 한산도 대첩과 1597년 음력 9월 16일의 명량해전과 1598년 음력 11월 19일의 노량해전, 이게 이순신 장군의 3대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번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자, 김한민 감독의 영화, 박해일 씨가 이순신 장군 역할하는 거 아시죠? 한산 용의 출현이라고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부터 8년 전인 2014년에 개봉됐던 영화가 명량입니다. 1597년 9월 16일에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는데요. 그게 이순신 장군 시리즈 1부작 명량이었고, 우리나라 역대 영화 중에 관객 수 1000만 명 돌파한 1000만 관객 영화가 이번에 범죄도시 2가 20번째였습니다. 20번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20편인데요. 그 중에 최고 랭킹 1위가 바로 8년 전에 명량입니다. 명량이 1765만 관객입니다. 1763만인가? 그게 랭킹 1위의 흥행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순신 장군 시리즈 2부가 뭐냐? 바로 한 달쯤 전에 개봉된 박해일 씨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는 한산 용의 출현입니다. 그게 1592년 7월 8일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3부가 개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셨던 노량해전입니다. 경남 하동군과 경남 남해군 사이의 해협인 노량해협인데요.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1598년 음력 11월 19일에 전사하시면서 승리를 거두셨던 전투가
노량해전입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개봉될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에 해당되는 그 영화의 제목은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이 김한민 감독의 시리즈가 3부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8년 전에 명량이 1부작이었고 이번에 2부작이 한산 용의 출현,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개봉될 걸로 예상되는 게 3부에 해당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사하셨기 때문에 제목이 노량 죽음의 바다라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계 4대전의 영웅이라는 것은 영국의 넬슨 제독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동일한데 기단 높이가 너무나도 현격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넬슨 제독의 기단 높이 55m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 절반에 가까운 수준. 그래서 현재 이순신 장군의 공상 기단 높이 10.5m를 23m로 높여달라라는 국민 제안을 한 달 전인 7월 31일에 했고요. 서울특별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2주 이내에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국민 제안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9시 7분이 돼버렸네. 제가 이제 또 일정이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한 10분 내에 끝내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순신 장군의 명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개의 비석으로 명언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사즉생, 생즉사죠. 그 다음에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쓰이면 나라에 목숨을 바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들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태산에 맹세하니 산천초목이 아는구나. 그 다음에 나라와 사직을 지키는 일에 죽으나 사나 온 힘을 다 바치리라. 그 다음에 지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란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고 80세의 병든 어머니를 생각하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부고를 알려왔다. 달려나가 가슴을 치고 슬퍼하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해 보였다. 남아있는 외적들의 배는 단 한 척이라도 못 돌아가게 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 원수들을 못질러 없앨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수군과 육군이 함께 진격한다면 적들을 모두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찌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려 할까 보냐. 작은 이익을 얻고자 공격한다면 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정세가 아침 이슬처럼 위태롭구나.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죽음만 있을 뿐 두 마음은 없다. 함부로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태산같이 조용하고 신중하라. 관직을 뽑는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같은 문중이라 만날 수 없다. 즉 친척인 율곡 이율곡 선생께서 인사권자로 있을 때 그를 만나보라는 말을 거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관직을 뽑는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같은 문중이라 만날 수 없다. 이 충무공 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적의 배가 1000척이라도 우리 배에 똑바로 덤비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활을 쏘아라.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강산이 떨고 한번 휘두르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 갔느냐. 이순신 장군이 아들의 부고를 듣고 말씀하신 게 난중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 지피지기면 100전 100승이다. 이런 말씀 난중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가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군사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을 맞아 죽음을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염려하여 하신 유언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뒤쪽에는 이렇게
우측이죠. 장군 동상의 서쪽이죠. 서쪽 지역에는 이처럼 23개의 안내 비석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 뒤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다라는 거, 이 동상을 지금부터 54년 전인 1968년에 박정희 헌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헌납.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 4월에 이걸 헌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그 구구절절한 추모에 그 추앙하는 그러한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서려 있는 그러한 문장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 동쪽 지역에는 주요 전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노량해전 12개의 비석으로 이순신 장군의 동쪽에는 남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동쪽 지역에는 이렇게 12개의 비석으로 주요 전투, 이순신 장군의 주요 전투에 관한 게 12개의 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량해전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셨던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중에 하나죠. 저리도 해전, 그 다음에 명량해전, 유명한 1597년 정유재란 당시죠.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13척의 조선군 판옥선으로 일본군 133척에 맞서서 일본군 31척을 격파한 명량해전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당항포해전, 그 다음에 웅포해전도 있습니다. 뭐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부산포해전입니다. 부산포해전, 그 다음에 앙골포해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해전, 그 유명한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1592년 7월 8일 조선의 연합함대가 한산도 경남 통영시에서 유인작전을 펼쳐 일본의 군선 59척을 격파하였다. 이 해전은 행주대첩, 진주성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이다. 첨언드리면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당항포해전, 그 다음에 당포해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해전입니다. 사천해전. 그 다음에 옥포해전입니다. 1592년 5월 7일 이순신이 주도적으로 지휘한 조선 함대가 옥포에서 일본의 군선 26척을 격파하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은 이 해전에서 최초로 일본에 승리하였다라고 옥포해전. 거제도에 삼성조선소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이 옥포 그 근처에 있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 뵈러 가야 됩니다. 연수원 가기 전에 여기 광화문에서 누구를 뵙고 만나고 가기로 해가지고요. 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자, 왼 서쪽에는 23개의 안내 비석에 이순신 장군의 명언들이, 즉 난중일기나 이충무공 전서 등에 기록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들이 안내되어 있고, 그 동쪽에는 이순신 장군의 주요 전투 12개 전투가 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단 높이를 현재 10.5m를 23m로 높여달라고 국민 제안 드렸던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영웅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되고 정확하게 200년이 지난 1592년에 우리 민족의 최대의 국난이었던, 조선이 멸망해버릴 수도 있었던 그러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조선을 구원하셨던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 러일전쟁 승리의 주역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러일전쟁 승리의 주역인 도고 헤이하치로와 트라팔갈 해전의 영웅 넬슨 제독을 비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나와 조선의 이순신 제독을 비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도고 헤이하치로와 영국의 넬슨 제독은 국가의 국왕의 임금의 전폭적인 응원하에 출전하여 승리를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 제독은 조선의 국왕 선조의 시기, 질투, 모함, 모든 악조건 속에서 임진을 하는데, 선조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말씀드립니다. 선조 임금은 막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구국의 일념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멸사봉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선조를 싫어하고 이순신을 좋아하다 보니까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시기, 질투, 모함 이런 것들을 갖게 된 거죠. 여하튼 나와 이순신 장군을 비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조선의 그 국왕의 그러한 그 시기 질투 속에 출전하여 이순신 장군은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가치가 다르다. 나와 넬슨 제독이 승리한 것과 이순신 제독이 승리한 것은 승리의 가치가 다르다.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도고 헤이하치로는 해군 부사관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했을 정도로 러일전쟁 승리의 주역인 우리와 적대 관계일 수도 있는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은 위대하신 영웅이십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하신 그러한 것을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 기념하기 위해서 54년 전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웠는데요. 기단 높이가 너무 넬슨 제독의 기단 높이에 비하면 초라하니까 좀 현재 10.5m를 23m로 높여주시기를 요청을 국민 제안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아침 9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9시 18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